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좀 걸려서 조금 상태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열심히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커피 한잔 마시고. 자, 이 PC는 어제 밤에 입고가 된 거고요. 사용 중에 블루 스크린이 뜬다고 말씀하셨고, 블루 스크린이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라는 블루 스크린이 뜨는데, 보통 그 블루 스크린이 뜨는 주 원인들이 CPU 불량, M.2 불량, 윈도우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CPU 불량이 많거든요, 사실. 어제 제가 깨끗하게 윈도우는 한번 싹 포맷을 했고요. 포맷을 해도 윈도우 설치는 잘 진행됐지만, 설치하고 나서 별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재부팅되고 또 다른 블루 스크린 뜨고, 그리고 뭐 윈도우 구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좀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오류나는 거에 대해서 사진을 좀 찍어놔야 돼요. 지금은 윈도우 11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죠. 이 상태로 이렇게 지금도 찍어놔야 돼. 아, 못 찍었다. 블루 스크린 뜨죠. 저는 CPU 불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루 스크린명 여기 떴다. 크리티컬 프로세스 타입. 방금 보셨나요? 사진 찍어놨는데 못 찍었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순간 딱 찍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윈도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뜨죠. 또 한참 껐다가 켜면은 또 윈도우 진행될 거예요. CPU는 13세대 13700KF고요. 메인보드는 B760 어러스 엘리트 DDR4 보드입니다. 바이오스 혹시 몰라서 기존에 가져오셨을 때 F1이었는데 마지막 버전 F9까지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한 거고요. 물론 업데이트 해도 동일 증상이 나타나고요. CPU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물론 다른 CPU 교체해서 계속 렌더링 테스트 해가면서 돌려가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블루 스크린 뜨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놔야 돼요. 왜냐면 유통사 센터에서 점검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증빙 서류로 함께 보낼 거거든요. 이제 가끔 증상 재현이 안 된다,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또 윈도우 올라오죠? 떴다. 사진 하나 찍어놨고, 다음에 또 뭐가 뜨려나?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가 뜨려나? 또 다른 메시지가 뜨네요. 블루 스크린이 지금 다 다른 블루 스크린 떴어요. 이것도 그렇고 3개, 4개 정도 떴는데 메시지가 다 달라요. 다양한 메시지가 뜬다. CPU 불량이 강하게 의심이 가죠. 자, 다양한 블루 스크린 다 이제 확인했고요.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 그리고 또 다른 블루 스크린 IRQL 요것도 뜨고, 이런 것도 뜨고, 윈도우 손상됐다고도 뜨고. 일단은 관련 화면은 다 캡처했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CPU 꽂아서 플레이를 이어서 해볼 거예요. 지금 작업대에 올라와 있는 이 시스템도 구형 모델이긴 한데 CPU 인식이 안 돼서 입고된 거거든요. 물론 화면이 안 떠서 입고되긴 한 건데, 테스트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CPU 불량이었어요. 얘도 구형 모델이긴 하지만 지금 서멀 도포도 있긴 한데, 얘가 i7 3770 CPU입니다.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다른 보드로 장착을 해도 동일하고 여러 번 교체 테스트 해봤는데 CPU 불량이 맞고, 지금은 현재 i5 3570 CPU 장착을 해서 출고 예정입니다. 화면 잘 올라오죠? 이 제품도 테스트 다 끝난 상태고요. 보드 교체로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저희 모니터 연결해서 볼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여기까지 뜨죠? 기가바이트. 제가 못 봤는데, 네. 처음에 메인 뜨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 아까 여자분께서 전화하실 때 앞에 로고 뭐 이런 로고까지는 뜨는데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러셨거든요. 잘 뜨는데요? 잘 나오는데. 지금 DP선 쓰시는 거죠? 아까 보니까 DP선 가져오셨던데. 네, 그 DP선이거든요. 일단은 잠시만요. 그럼 끄고. 모니터 이상이 없는 거네요? 모니터요? 컴퓨터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는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똑같이 일단 DP 꽂아가지고 뜨는지 좀 볼게요. 먼저. 저희 뭐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잘 되면 그거 한번 연결해 보죠. 잘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고객분은 아까 전화로 문의 주실 때 그 화면이 대우, 뭐 LG 이런 식으로 로고가 뜨고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잘 되네요. HDMI DP 꽂아도 잘 되고 잘 되거든요. 모니터 그거 한번 꽂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얘를요?
예, 잘 되니까요. 아, 네네. 네, 근데 좀 휘었네. 보시면 아, 예, 네. 일자고 얘는 지금 꺾여 있잖아요. 네. 이게 분량이 잘 나요. 아. 지금 고객분 모니터에 연결했거든요. 네. 안 뜨네요? 모니터 쪽 문제인데 지금 이게 아까 브랜드가 뭐 바벨인가 그렇거든요. 딱 키면 바벨이 자기네 이제 로고만 모니터에서 나오고, 로고 이거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 로고만 나오고 반응이 없어요. 아마 케이블 불량일 수도 있고요. 이게 HDMI DP 포트가 2개거든요. 케이블을 바꿔볼까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아까 이 꺾이는 부분이 네. 얘가 꺾인 거 봐서는 이게 불량일 수도 있어요. DP 불량도 생각보다 많아서 뜨잖아요. 케이블 바꾸자마자 케이블 불량. 네. 케이블 사용하다 보면 아까 고객분 보셨듯이 얘가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서 접촉 불량이 나는 거라 DP 케이블 불량. 다른 것도 뭐 제가 봐드릴 건 없죠. 네네. 그래서 케이블만 일단 뭐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하시면서 또 꺾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뺄게요. 네. 가셔서 그냥 제대로 꽉 꽂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DP는 이 락이 있어서 걸쇠가 있어서 네. 그냥 잡아 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눌러서 해야지. 안 그러면 그래픽카드 포트 막 와장창 깨지거든요. 그래서 꼭 눌러서 빼세요. 그냥 빼가지고 뒤에 단자 다 부시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이구나. 벌써 네. 1년이 넘었네요. 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동일한 오류로 입고된 게 하나 또 있어요. 얘인데 아침 10시에 입고된 거거든요. 얘도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로 입고됐습니다. 근데 얘는 사연이 좀 있어요. 작년에 13900K CPU 분량으로 교체받고 1년 정도 쓰다가 최근에 저번 달인가 제 영상에도 있거든요. 13900K 다시 분량이 나서 센터에서 14900K로 바꿔줬던 그 시스템인데 지금 한 달 됐거든요. 교체받고. 근데 지금 또 사용하다가 그때하고 좀 다르지만 크리티컬 프로세서 다이 블루스크린 뜨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증상으로 오늘 아침에 재입고가 됐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하단에 있는 제품은 이제 오늘 테스트 계속 진행해 볼 건데 고객분 말씀으로는 프레임 드랍 발생되고 블루스크린이 뜬다. 일단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순행은 좀 걱정스럽죠. 에너맥스 순행이 달려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이것도 오늘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인의 CPU 라이젠 5600 아직까지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젠 5600 시스템 한 대 오늘 조립을 해야 되고요. 얘는 몇이지? 얘는 7500F네요. 라이젠 7500F. 얘는 월요일날 조립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셨던 분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보통 CPU를 교체하려면 이 헤더를 떼야 되는데 이 헤더를 떼면 메인보드 바닥에 있는 백플레이트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이 되기 때문에 재장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손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꾸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펀지, 이런 패드 이런 걸 이 백플레이트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스펀지 때문에 이 헤더를 떼도 백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펀지 버리지 않고 일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저런 작업할 때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바이오스는 최신 버전으로 업을 했으니까 14700K 장착해서 돌려볼 거예요. 만약에 CPU 교체를 하려고 순행 헤더를 떼는데 자꾸 백플레이트가 빠지더라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해서 좀 말랑말랑한 패드, 스펀지 뭐 이런 걸 대주시면 빠지지 않고 좀 더 수월하게 교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립 대용으로 보통 가져오시는 게 뭐 뭔지 볼까요? 라이젠이네요. 라이젠 7800X3D. 얘는 듀얼 쿨러네요. 마스터 에어 MA824 스텔스. 제 영상에도 올라와 있긴 한데 꽤 커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픽카드는 RX 6600. 사율통이네? 2.5인치요? 이게 윈도우로 이걸 쓰고 다음 게임용을 인텔을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C를 이걸로 쓸 거라고요? 네. 2.5인치 SSD 요즘 많이 안 쓰시는데 B650 토마호크 와이파이. 얘는 뭐예요? 파워인가요? 얘는 하드디스크요? 그러면 M.2는 없어요? 인더트는 다 있어요. 보드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면
2.5인치를 시료하고 그럼 M.2가 D가 되는 거예요? 네. P32 D가 되고 하드가 2가 되고 메모리는 5600인가요? 16기가 두 개. 그럼 여기에 좀 개봉돼 있는데 그러니까 윈도우 설치도 해드려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얘는 뭐가 안 되세요? 전원이 안 켜져요. 아예 안 켜져요? 네네.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이게 안 된 지가 꽤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아. 근데 잘 사용하고 잘 껐거든요. 종료까지 잘 해서 한 일주일 뒤인가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먹통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안 켜진다. 네. 메인보드 불만 들어오고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고. 한번 켜보죠. 그러네요. 왜 안 들어오지? 잘 쓰다 그랬다. 네네. 뭐 강제로 종료되거나 뭐 이런 적도 없었는데. 그러네요. 진짜 안 들어오네. 네네. 다른 점에서 이게 다른 데에서 한번 점검을 받았거든요. 아,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대요. 그 좀 큰 데로 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유튜브 좀 이 채널 보다가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네네. 배터리 바꿔보신 거예요? 네, 배터리 바꿨고요. 파워 딴 거 연결해봤고. 아, 파워도 다른 걸로 네네. 바꿔봤어요? 근데 거기서 테스트했을 때 네. 지금 메인보드에 24핀만 빼고 네. 파워 강제 구동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핀으로 꼽아서 3, 4번. 그건 이제, 파워. 그랬을 때 파워가 안 돌고 메인보드에서 선을 다 분리하고서는 꼽으면 파워가 돌아요. 그러니까 응? 메인보드에서 좀 강제로 지금 제한을 거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파워를 파워 요금은 24핀 메인 커넥터 있잖아요. 네. 얘만 빼서. 얘만 빼서 3, 4번에 클립을 꼽으면 네. 팬이 돌잖아요. 파워 네. 팬이. 근데 네. 여기에 메인보드에 다른 선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파워가 작동을 안 하고요. 아예 메인보드에서 다 분리를 하고 여기 3, 4번에 꼽으면 파워가 돌아요. 메인 커넥터를 빼면 네. 여기서 이렇게 파워 테스트하게 물리면 네. 반응이 없다. 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메인보드에서 선을 다 분리를 하고 24핀을 다시 연결하면 파워가 작동이 해요. 그러는 반응이 없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이상해서 파워가 나갔구나 해서 파워를 새 거를 사서 파워를 교환을 했어요. 네. 근데 똑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인보드에 선이 하나라도 꽂히면 안 된다고요? 파워가 아예 먹통이 되는 거예요. 전면 USB, 후면 USB도. 네. 지금 고객분 말씀처럼 네. 지금 뒤에 ID 빼고 SATA 빼고 다 뺐거든요. 네네네. 다 뺐는데도 안 돼요. 파워가요? 네, 테스트하기 안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제가 파워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다시. 네네. 근데 그쪽 수리점 가서도 작동이 되는 파워를 꼽았거든요. 여기에 물리니까 바로 먹통되더라고요. 일단 저희도 해봐야 되니까요. 네네. 처럼 만약에 네. 뭐 사타니 아이디니 이런 케이블 다 빼고 나면 되더라. 만약에 그렇다면 네. 돼야겠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목통이에요. 제가 이 상태에서 저희 파워를 한번 꽂아볼게요. 네네. 고객분 말씀처럼 외부 지금 케이블 다 꽂고 테스트에 꽂아도 반응이 없다. 아, 그래요? 네. 저희 파워 꽂으니까 또 다르네요. 이것도 좋은 증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RGB가 깜빡거리잖아요. 네네. 지금은 또 들어오네. 네, 선 다 빼면 들어와요. 메인보드에서 선을 제거하면. 메인보드에 선만 꽂혀 있으면 파워가 작동을 안 해요. 외부 뒤쪽에 SATA라든지 ID나 이런 케이블이 아니라 메인보드에 24핀하고 네. CPU 보조하고 두 개 꽂잖아요. 네네네. 이걸 꽂았을 때 반응을 안 한다 이 얘기네요. CPU 보조 전원 커넥터가 꽂혀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네네네. 이거는 뭐 잠깐 봐가지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난해하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추측을 하자면 네. 보드 쪽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드 쪽이요? 네, 보드라고 하면 일단 메인보드. 네. 그렇게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CPU랑 두 개 다 죽은 것 같다. 아, CPU랑. 네. 근데 정확한 건 아니래요. 자기 네. 느낌상 다 죽었을 확률이 높다. 딴 데 가서 테스트를 더 해봐라.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네. 확답을 안 주시니까 뭐를 교환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네네. 네. CPU로 그럼 바꿔볼게요. 그럼 그 수리점에서 CPU는 바꿔봤어요? 셀? 네, 셀레람. 아, 셀러랑? 그거 한번 물려봤었어요. 어땠어요? 그럼 바꾸고. 저도 지금 바꿀 건데? 그거 물렸을 때 작동은 안 되는데 램은 불 들어왔어요. 작동이 됐다고요? 아니요. 컴퓨터는 안 켜졌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메인보드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꼽았을 때는 램에도 불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어쨌든 작동은 안 됐죠, 그러면? 네, 맞아요. 작동은 안 네, 됐어요. 작동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하죠, 일단. 작동은 안 이 됐어요. 소켓에 맞는 지원되는 CPU로 바꿔볼 거라서요. 네네. CPU 바꾸니까 반응이 다르네? 깜빡거리진 않네요? 그러게요. 그죠? 네. 아까 LED 깜빡깜빡거리는데 네네네. CPU 바꾸니까 깜빡거리진 않네. 여기서 이제 그럼 또 다시 끄고 메모리하고 그래픽 카드하고 장착해서 한번 켜보죠. 아, 일단 이거 안 켜도 전원은 들어가지. 보드 같아요. 네.
자, 한번 켜볼게요. 일단은 보드 빼고 네. 고객분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를 저희 테스트 보드에 꽂아볼게요. 아, 네네. 그렇게 해서 되면은 보드구나라고 아.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그죠? 파워도 교체해봐시고. 만약에 여기서 CPU도 안 되면 두 개 다 고장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한번 바꿔보고요. 아, 네. 보드는 저희 테스트 B360 보드예요. 네네. 여기다가 이제 고객분 CPU하고 꽂아볼 거예요. 자, 일단은 장착했어요. 네. 자, 켜지나 볼까요? 아, 두근두근거리네. 켜졌어도 고민이고 안 켜져도 고민이에요. 왜냐면 보드가 Z390 보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알겠어. 오, 안 된다. 하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닌가 보네. 느낌이 싸한데? 진짜 CPU? 저희 CPU가 거기에 꽂혀있죠, 지금. 네네. 오, 그러네. 보드하고 CPU? CPU 분량이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고장이 난 건지, 뭔가 만지고 조치하면서 고장이 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도 안 되면 이제 메모리도 바꿔볼 거예요. 아, 네. 켜진다. 켜지죠. 메모리는 문제가 없는 거구나. 보드하고 지금 CPU하고 두 개가 동시에 나간 것 같아요. 아, 동시에. 예, 같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잘 되던 게 한 번에 안 됐고 네네. 올라오겠죠? 일단 켜지긴 하는데 또 화면이 안 뜨네. 저희 CPU도 네. 고장난 것 같아요. 아, 지금 저희 CPU 아까 고객분 보드에 꽂아서 여러 번 테스트 했잖아요. 네. 얘도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다른 CPU 꽂으니까 뜨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근데 고객분 메인보드에 거쳐서 꽂았던 거 지금 꽂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고객분들 다른 시스템들 점검할 때 이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잘 안 봐주는 업체들이 많은 거예요. 동네 수리점들이 왜 안 봐주냐면 괜히 내 거 꽂아가지고 내 거도 나갈까봐 그래서 안 봐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제 CPU도 같이 고장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객분 보드하고 CPU하고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개 다요? 다시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 원위치해서 네. 작동을 해볼게요.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못 꽂아요. 무서워서. 아, 저희 거 계속 나간다고 손님한테 그죠. 물어달라고 할 수는 아, 없잖아요. 네. 약간 좀 쇼트가 나서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이 쇼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쇼트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다른 메인보드랑 CPU를 또 갖다 꼽아도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케이스에서 쇼트가 나는 거라면. 그죠? 케이스 네. 쇼트가 아니면 네,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확인할 수는 없는 네, 거구나.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저 보드에 다른 CPU는 더 꽂을 수는 없다. 아. 그럼 이제 보드하고 CPU는 저희 거고 네네. 메모리 그래픽카드만 고객분 거예요. 뭐 파워는 한번 바꿔보셨다고 했으니까. 자, 전원 공급되고 그래픽카드가 RPM이 좀 바뀌는 거 봐서 뜨는 것 같다. 올라오네요. 램 그래픽카드는 괜찮고. 그렇죠.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는 이상이 없고 CPU 네. 그리고 보드 두 개 분량. 저 컴퓨터에는 더 이상 CPU를 꽂아볼 수는 없어요. 무서워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쪽에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네네. 그리고 CPU가 8700. 8700K인가 그랬잖아요. 이게 중고 시세하고 확인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 메모를 받은 건 있긴 한데. 아, 그 보신 게 있으세요? 네네네. 어. 370에 8700. 네. 그럼 일단 테스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네네네. 네, 보드하고 CPU하고 문제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제 CPU도 나갔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고객분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거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도 테스트를 아, 못하죠. 그래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뭐 감수해야죠. 이 PC가 좀 아쉽다 그러시면 이 케이스 쇼트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보드하고 CPU하고 구해서 저처럼 누드 테스트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작동이 잘 되네. 네. 그랬을 때 한번 딱 넣어보시면 아, 그렇죠. 그리고 USB 3.0이라든지 네네. 2.0이라든지 전면 프론트 헤드셋 이런 거 꽂지 마시고 그냥 가장 필요한 것들만 딱 꽂아서 작동해보고 되면 이제 다 하나하나 다 꽂고 케이스 쇼트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두 개가 나갔으니까 케이스 쇼트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고객분이 그냥 의심이에요. 근데 이게 LED가 원래 키면은 파란색이 들어오는데 네. 그게 깜빡깜빡거릴 때도 있고 꺼졌다가 켜질 때도 있고 막 이래서 저는 이게 쇼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PCB판이 있잖아요. 전원 스위치 PCB판. 예. 그쪽에 이제 납 부분을 만지면 아. 또 켜지고 또 이제 잘못 만지면 아. 충격을 먹으면 꺼지고 막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이게
이게 쪽보드가 들어있으면은 맞아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케이스도 한번 바꾸세요. 이 차비 어차피 고객분 직접 다 조립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면 어차피 재조립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무난한 걸로 해서 조립하시면 되죠. 어차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케이스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노후됐어요. 맞아요. 여기 다 녹도 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쪽보드 접촉 분량도 잘 나고 이러면 바꾸셔야죠. 바꿉니다. 네네. 그래픽카드 AS 보냈던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RTX 3070 마스터 거예요. 보낸 지 한 3주 됐는데 수리 기간이 한 3주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보다는 뭐 고객분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죠. 고객분도 언제 오나 하셨기 때문에 주 증상이 이제 포트들, DP 포트하고 HDMI 포트들이 정상이 인식하지 않았고 또 뭐가 문제였지? 화면에 줄가는 증상도 있었고 리퍼로 교체된 게 아니라 자체 수리가 들어간 거예요. 3070 어로스 마스터 얘 같은 경우는 포트가 많네요. HDMI 포트가 3개고 DP 포트가 3개 총 6개가 있네요. 저희 PC에 꽂아서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고객분께 인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야죠. AS는 잘 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HDMI 포트들을 변경을 하면 반응이 없었거든요. 어쩔 때는 반응을 했다가 어쩔 때는 화면이 깨졌다가 정상 작동이 안 되는데 지금은 켜있는 상태에서 포트 변경을 해도 잘 인식합니다. 잘 올라오고 괜찮네요. 진짜로 한 3주 걸린 것 같아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번 돌리고 MSI 컨버스터도 한번 돌려보고 파이널 판타지까지 테스트 해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분한테 잘 인계하면 될 것 같아요. CPU 온도가 높아서 오신 거라고요? 네, 이게 네. 온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올라가요? 아무것도 안 켰는데 어제는 한 8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이 바탕화면 나타나는 CPU가 뭔데요? AMD 몇이요? 1800X인가? 아 5800X요. 일단 5800X 온도가 엄청 높은 애예요. 원래 자체가 높은 애고요. 지금 LED는 다 지금 끄신 거죠 일부러? 네, 이거는 아, 꺼놨어요. 네. 혹시나 낮아질까 싶어서. 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순행 쿨러가 갤러헤드예요 순행이. 네. 미안리 갤러헤드도 리콜이 있었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사장님 유튜브 올리신 거 보고 이 두 개 만져서 서로 네. 온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면은 뭐가 고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네. 확인하는 거라서요. 현재는 64도예요. 네, 저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네, 현재는 지금 64도고 벤치 부하를 좀 줘봐야죠. 시내 벤치를 좀 돌려볼게요. 주변 날씨에 따라서 온도 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5800X 정도 되면 88도, 89도 좀 높긴 하네요. 90도까지도 올라가네. 90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박스 옆에 보면 시리얼 번호 있거든요. 혹시 리콜 대상이 되는 모델이었는지. 게임할 때는 보통 몇 도까지 올라가던가요?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셨어요? 네, 로스타크 이런 거 할 때도 뭐 85도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어느 순간 이렇게 팬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안 꺼지길래 네. 그래서 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일단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팬은 네, 이제 열을 식혀주려고 빨리 도는 거라. 일단 AS를 좀 보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방법은 두 가지죠. 뭐. 갤러헤드 AS를 보내든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든가. 근데 5800X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도가 높은 애기 때문에 네. 일반 공랭으로도 잘 못 잡아요. 보통 대장급 공랭 다시거나 아니면 보통 순행을 권장해 드리고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시고 오셨어요? 저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AS든 교체든 다 어떤 거 아니 저희 상관없어요. 고객분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교체는 지금 네. 오늘 바로 되는 뭐 거예요. 어떤 모델로 하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뭐 크라켄도 있고요. 뭐- 지금 MSI 제품도 있고 잘만 제품도 있고 좋은 거는 크라켄 당연히 좋죠. 아, 그래요? 뭐 만약에 그럼 AS로 간다고 하면은 네. 통상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아, 일주일이요? 네네. 시간 딱딱 맞추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네. 그러면은 교체해 주세요. 교체를 해드릴까요? 그- 뭘로 하시고 싶으세요? 바로 그러면 교체 작업을 할게요. 작업하는 기본적인 순행 쿨러는 3열을 기준으로 해요. 2열은 잘 안 써요. 보통 팬 하나를 가지고 1열, 2열, 3열 그러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순행 그러면 보통 3열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고객분 그래픽카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아, 예. 잘 돌아갑니다. 포트도 제가 1, 2, 3번 왔다 갔다 다 해봤는데 잘 되고요. 화면 깨진 증상도 없고, 지금도 MSI 컨버스터라고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지금 71도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실행한 지 한 30분 됐어요. 그래서 소음도 이 정도면은 이상이 없고요. 잘 돌아갑니다. 한 3주 걸렸죠, 진짜? 네.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결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쿨러는 국내 이거 어디 거예요? 걔는 농협이죠, 녹투아? 녹투아 NHD15. 녹화한데 녹색이 아니고 그냥 블랙이 아, 그 검정색 크로맥스 블랙이라고 모델이 있어요. 또 똥색하고 또 블랙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네.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램 빼기도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엠보드도 못 써요. 네. 저기에다가 엠보드 쓰면 램을 빼려면은 쿨러를 아예 분리를 해야 돼요. 유튜브 보니까 그거 케이스가 60만원짜리예요? 어떤 거요? 그거? Y70? 네. Y70 60. 와, 케이스 하나요? 예. 어항 케이스는 작년인가 최근에 유행했던 모델들이고요. Y60이 액정이 없어요. LCD가. 그게 이제 LCD가 아예 되어서 나온 모델이 Y70이죠. 근데 그 물건은 지금 없어요. 품절이라서. 아마 그거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매장에서도 오셔가지고 Y70 케이스 기다린다고 하신 분들이 꽤 돼요. 기본 점검이 2만원이 있고요. 어저께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뭐가 문제가 있을까. 고객분 CPU하고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는 저희 테스트보드에 꽂아가지고 잘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네. 일단 여기 보면 케이스 스탠드오프에 쇼트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다 스탠드오프 밑에다 제가 다 깔아놨어요. 네. 그래서 9군데 깔아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리셋 있죠? 요 네. 스위치 고장이에요. 아, 이게 고장이에요? 네, 이 스위치 고장. 이게 뭔. 아무래도 리셋 같아요, 리셋. 네. 껐다 켜는 거. 네.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본체 전원을 껐다 켰다만 하지 리셋은 잘 안 누르거든요. 한 번도 누른 적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부터 고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얘가 불량. 보드 여기 밑에. 아. 이쪽에서 선을 빼놨고요. 보통 요즘에는 리셋이 없는 케이스도 많아요. 네. 네, 전원만 있고. 네, 그런 게 많고. 저희들 거 SSD 물려가지고 테스트했어요. 아. 네. 아, SSD에 물려있는 거예요, 비번이 원래? 윈도우. 윈도우가 네,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윈도우 비번이니까 그러네. 비번이 달라지면 저희들 거 물려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다시 고객분 거 SSD 꽂죠. 제가 늦게까지 작업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또 전화드리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거 SSD. 그래서 저희 테스트 SSD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 AMD용, 인텔용, CSM 모드 뭐 이게 다 종류별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 물려서 테스트 돌려보죠. 네. 지금 나오는 B550 보드가 이제 단종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괜히 허세어가 아니야. 겉만 멋있고, 혹시 싼 거 사도 돼. 케이스라기보다는 허세어가, 별명이 허세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는 삐까뻔쩍한데, 아, 외부만? 네, 내구성이 뭐 좋다는 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가지고. 어떨 때는 윈도우 11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딱 집어가지고 윈도우 11이 그냥 안 좋아.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윈도우 11이 또 업데이트가 돼서 아, 그래요?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 네. 메인보드도 지금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로 제가 업데이트를 다 해놨기 때문에 보드 업데이트 다 해놨거든요. 네. 영상 촬영을 합니다. 이 케이스는 상단에 LED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LED 버튼이 있어서 LED 버튼 누르면 이렇게 껐다 켜지거든요. 불빛 싫으시면 이렇게 눌러서 끄세요. 아, 네,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도도 잘 잡아요. 아. 의외로 뭐 괜찮아요. 그래서 라이젠이기 때문에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 네. 다 해놨으니까요. 아,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온도도 뭐 높지 않고 점수도 잘 나오고 뭐 쓸만합니다. 괜찮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 뒤에 보시면 여기다 꽂으시라고 스티커 붙여놨고요. 여기다 꽂지 말라고 여기 있는 캡을 여기 위에다가 꽂아놨어요. 여기 빼면 모니터가 여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네, 여기 꽂지 마시고 요쪽 줄에다가 다 꽂으시라고. 그래서 캡 두 개를 위에다가 옮긴 거예요. 네. 메인보드 박스 제가 드릴 거예요. 이게 부품 박스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차 가지고 차 실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메인보드 박스 안에 잡다한 거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멀티팩으로 안 왔나요? 아, 제가 이거 구했죠. 감사합니다. 네. 네, 구했죠. 정품, SSD 사용한 거, 메모리. 네. 일단 지금 순행 교체는 다 했고요.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앱이 있어요. 크라켄 캠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걸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윈도우 설치하시고 나면 꼭 깔으셔야 돼요. 네. 설치하셔야 되고, 조명에 가시면 패더, 거기 이제 온도 표시하는 거거든요. 얘를 보통 듀얼 인포그래픽 보통 많이 하세요. 이거는 GPU하고 CPU하고 온도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아. 네, 요렇게 해서 요게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까처럼 시네벤치 부하 테스트 해볼게요. 현재 76도 최대 온도. 아까하고 차이가 좀 있죠. 네.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라이젠 5800X 정도 되면 최대 부하 줬을 때 80도 중후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80도 내외에서 언저리 나오면 무난하다. 근데 이게 평균이 아니라 부하를 주었을 때 뭔가 CPU에 일을 막 시켰을 때 온도가 몇 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네. 지금 79.4도 잘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는 센터에서 점검 받았다 그랬죠? 네, 그때 센터에서는 출력하니 그 장치 관리자에서 디스플레이 어댑터에 제대로 떠가지고 뭐 물량은 아니구나. 센터에서요? 네, 뭐 정밀 측정 같은 거 한번 해보겠냐고 물어보는 보셨는데 네. 저는 아예 집에서는 출력이 안 됐고 거기서는 이제 출력은 됐던 거니까 아, 그래도 테스트를 좀 더 해달라고 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이거 좀 급하게 쓰려고 했던 건데 어...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건 제가 방금 꽂았어요. 네네네. 파워는 몇 와트예요? 파워 700이요. 700이요? 네.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마이크로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그래픽카드는요? RTX 몇이에요? 4070 슈퍼요. 4070 슈퍼요? 네. 일단 이런 상태에서는 내장으로만. 라이젠이네요? 네, 7800X 3D요. 바이오스도 업데이트 해보고. 뜨는데? 되나요? 네, 잘 뜨는데요? 지금 그 네. 그래픽카드 쪽에 눌렸는데. 네. 네, 보세요. 고객분 여기 보세요. 아니, 그쪽 봐, 이쪽 봐야죠. 네. 제가 집에서 DP로 했을 때. DP요? 그럼 네. 똑같이 제가 DP 꽂아볼게요. 네. 마치고 지금 요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딱. 네. 그쵸? 한번 켜볼게요. 혹시 하나만 얘기할게요. DP 케이블 안 바꿔보셨어요? 케이블. 네, DP 케이블은 이제 모니터에서 그냥 기본으로 줬던 거를 썼는데. 뜨는데. 아니 근데 이게 DP 케이블이 내장에 연결했을 땐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케이블도 한번 바꿔보실 필요는. 어차피 케이블은 소모품이라서 네. 한 번쯤 바꿔보셔도 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픽 카드가 제대로 인식이 되면은 내장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내장에 그 상태에서 꽂더라도. 아니. 요즘 보드들은 네. 별도의 그래픽카드 지포스 꽂지 말고 내장으로 꽂아도 화면 떠요. 아 그냥 내장. 활성화되어 있으면 떠요. 아. 옛날에는 그래픽카드 별도로 장착을 했는데 네. 내장으로 꽂으면 화면이 안 떴거든요. 근데 요즘은 뜹니다. 아. 일단은 드라이버 잡고 한번 보죠. 네네 네, 잠시만. 타임스파이라든지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깔려 있네요. 네. 일단 내장으로 깔 수 있는 거. 아, 내장으로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런 거 돌려서 잘 되나 봐야죠. 네. 나중에도 센터 같은 데 가시면 네. 좀 더 정밀하게 테스트를 좀 해드릴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해달라고 하세요. 아, 제가 네. 금요일날 갔었는데 이제 그거 정밀 그 검사를 하려면은 주말 동안 못 쓸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도 힘들게 센터까지 갔는데 되네? 그럼 갈게요 이러면 안 되죠. 좀 더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공급해주는 그 12핀 케이블 그 네. 기능인가 싶었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지금 또 잘 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DP 케이블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 내장에 꽂았을 때는 되는데 아니 내장에 꽂았을 거꾸로 얘기해서 그래픽카드 센터에서 잘 되고 저희 매장에서 잘 돼요. 그럼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죠? 네. 이게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 네. 케이블은 한 번쯤 바꿔볼 필요가 있다. 아, 네. 그리고 DP 케이블 분량이 또 잘 나요. 드라이버도 잘 잡네요.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잡히니까 해상도가 지금 네. 딱 잡히는 거죠. 드라이버가 안 잡히면 해상도가 안 나오거든요. 해야 되나 진짜 막막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뭐. 네. 저희 모니터도 뭐 좋은 모니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체에 이상 없다, 모니터에 이상 없다, 그러면 케이블 문제일 수 있다. 케이블을 바꿔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한번 화면 안 뜬다고 해서 네. 모니터랑 같이 들고 오셨어요. 아 그런가요? 아까 전에, 네네. 예, 오전에. 근데 그분 DP 케이블 불량이었어요. 그래서 케이블 하나 사가셨거든요. 아, 예. 이거 돌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돌려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전에 쓰던 PC에서는 돌려본 또 적이 돌려보셨어요? 네. 한 번은 볼만해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근데 뻔하니까요. 예, 자주 볼 필요는 없고. 잘 진행되네요. 네. 네, 이상 없습니다. 케이블 불량일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월요일에 출고될 라이젠 5600 조립 컴퓨터 세팅이 끝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구즈 벤티 C60이라는 케이스고, 보드는 에이서스 프라임 B550M-A, 쿨러는 딥쿨 AG400 싱글 공랭 쿨러고요. 메모리 삼성 8기가 2개, 16기가. 그래픽카드는 EMTEC 거예요. 지포스 RTX 4060 스톰엑스 듀얼 OC D6 8기가. SSD는 SK 하이닉스 P31 1테라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풀체인지 600W. 이러한 구성으로 조립 세팅을 했고, 월요일날 퀵 서비스로 발송을 할 거고요. 퀵이라고 해서 뭐 오토바이는 아니고 자가용 승용차로 이용해서 발송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가볍게 조립 작업을 했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프레임 드랍 현상이 좀 있고 블루 스크린이 발생한다는 PC 지금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일단 블루 스크린은 확인이 안 됐고요. 문제는 있어 보이네요. 혹시나 제가 순행 쿨러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가 됐어요. i7 8700인데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그냥 100도 찍네요. 현재 온도 82도고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그냥 켜기만 했는데 그래요. 순행 쿨러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분하고 통화해서 AS 진행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문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SSD 같은 경우에 검사해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일단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는 못해요. 현재 100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돌리면 바로 또 재부팅이 되거나 꺼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3D 마크 한번 깔아볼까요? 3D 마크 설치하고 있다고 온도가 102도 올라갔어요. 현재 100도, 102도. 아무래도 이 PC는 CPU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프레임 드랍이 좀 생기고 프레임이 좀 떨어지고 블루 스크린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13700KF 저희 테스트 CPU 14700K 장착해서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도 플레이 해보고 시네벤치 3D 마크 뭐 다 돌려보고 있는데 이상 없어요. 잘 됩니다. 블루 스크린 안 뜨고요. 재부팅 안 돼요. 고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i7 13700KF CPU 불량, CPU AS를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참고 자료로 제가 센터 보낼 때 이렇게 아까 사진 찍었던 블루 스크린 이 화면들 출력해서 CPU하고 함께 발송을 할 거예요.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 진짜로 CPU가 다이 했네요. 포장 좀 하고 바로 봐드릴게요. 그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문제 있나 없나? 네,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얘는 뭐가 어떻게 안 되세요? 제가 컴퓨터 켜는 도중에 멀티탭이 빠져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네, 까지봐서 컴퓨터가 다운이 됐는데 아마 윈도우랑 부딪혀서 SSD가 손상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얘 또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 뜨네? 그 전에 이상 없었어요? 그전에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네. 지금 문제 발생하기 전에. 이거 문제 발생하기 전에는 없다가 제가 한번 부팅 에러가 있어서 그 부팅 에러 생겼을 때 네. 하는 매뉴얼대로 해서 고쳐서 쓰고 있다가 오늘 컴퓨터 키다가 멀티탭 전원을 탁 하고 빼버렸더니 그 이후에 이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잘 됐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얘가 오늘 멀티탭 하다가 빠져서 업데이트 중이었어요? 업데이트 아니고 그냥요? 그 컴퓨터 쓰는 상황에서 멀티탭 빠져서 다운됐다가 업데이트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네.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백업 해놓은 지점으로 돌리긴 했는데 네, 돌려도 복구 안 시점으로. 돼서 복구 그러면- 시점으로 돌렸어요. 네, 그래도 그래요? 안 괜찮아서 SSD랑 윈도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재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SSD가 이렇게 쉽게 막 그냥 고장나진 않는데 일단은 네. 저희 윈도우로 부팅해서 네, SSD 한번 상태 잠깐 보고 네, 그러고 얘기를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PC 들어온 것 중에 그 프랙티컬 프로세스 다이라고 블루스크린 뜨는 네네네. 그게 오늘 얘까지 세 대째예요 지금. 근데 원인이 다 달라요. 아, 보통 뭐 CPU 불량도 있고요, 네, SSD 불량도 있고, 네, 윈도우 문제도 있고 네. 뭐 그러거든요. 저희 테스트 윈도우로는 올라오네요. 한번 SSD 검사를 잠깐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SSD는 마이크론 거네요. 네, 마이크론 크루셀 500기가고요. 재부팅 됐네? 자기 혼자 재부팅이 됐네요. 네, 재부팅도 돼요? 네. 그래요? 사용 중에 재부팅 되는 거는 얼마나 그래요? 이거 전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블루 스크린에 뭐 때문에 블루 스크린 뜨는지 그거를 쳐서 고치는 방법하고 인터넷 나오는 거에서 고쳐서 계속 잘 쓰고 있었어요. 잘 쓰고 있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돼요. 재부팅 되는 것도 오늘 그러는 거예요? 네. 원래 재부팅 되는 거는 이제 블루 스크린 안 뜨고 블루 컴퓨터 스크린이요? 사용 아니야, 중에 블루 스크린 뜨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부팅 된 적은 없고요. 네, 이건 처음이에요. 저희 테스트 USB로 부팅했을 때 재부팅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마이크론 문제가 있을 것 있고 같긴. 지금 SSD 잠시 검사해 보는 거거든요. 네. 디스크 성능에서는 그다지 별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오류는 안 나거든요. 블루스크린 떴어요? 네. 카메라를 끄니까 또 블루스크린 뜨네.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윈도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USB 별도의 윈도우거든요. 이거하고 고객분 윈도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또 멈춘다. 순간 멈추네요. 멈췄어. 아무래도 맡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네. 일단 저희 걸로 물려보고요. 네. 네? 제가 샀던 거거든요. 안에 구성품이 어떤 건지. 네. 3500X네요. 3500X. 메모리는 8기가, 2개 16기가고요. 일단은 저희 테스트용 SSD 물려가지고 저희 자체 벤치 돌렸을 때는 네. 멈추지는 않네요. 그래프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테스트용으로 지금 꽂혀있는 SSD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어떻게든 멈추진 않아요. 네,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갑니다. 맡겨놓으시면 이제 제가 그냥 알아서 뚝딱뚝딱 해서 딱 뭐가 문제구나 딱 할 텐데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일단은 저희 SSD를 C로 놓고 고객분 SSD를 D로 놨을 때 잘 진행돼요. 멈추지 않네요. 일단 이런 거를 봤을 때 우선순위는 포맷이 제일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윈도우부터 밀고 다시 깔아보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윈도우 포맷 한다고 해서 해결돼 이게 아니고 포맷부터 먼저 하고 테스트 좀 에이징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상이 있나 없나 좀 보고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품들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당장은 못 쓰실 것 같아요. 저기 앞에 고객분이 보셨던 유튜브 틀어놓은 거 있잖아요. 저게 프로세스 다이 아까 떴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CPU 바꿔놓고 지금 계속 에이징 걸어놓는 거거든요. 다운되나 안 되나 보려고. 고객분 P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SSD를 검사하다가 멈춰서 똑같이 그러면은 SSD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텐데 지금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봐서는 SSD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윈도우부터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가면서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출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 있는지 찾아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벌써 마감 시간이에요. 오늘 토요일이라 6시까지인데 현재 6시 5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완료 모습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크리티컬 프로세스 다이라는 블루스크린 뜨면 보통 뭐 CPU, M.2, 그러니까 SSD, 그리고 윈도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프로세스 다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CPU 불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윈도우 때문에도 크리티컬 프로세서 다이라고 블루스크린 뜨는 경우도 봤고, 저장 장치 SSD 때문에 블루스크린 뜨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해당 PC는 윈도우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요. 반나절 정도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막 돌려가면서 부하를 줄 거고,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재설치로 출고, 그래도 또 동일 증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M.2 또는 CPU 쪽의 의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PC 작업을 해야 됩니다. 퇴근 시간 됐지만 일단은 그거 한 대, 입고된 PC 한 대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PC는 퀵 서비스로 도착을 한 거고, 고객분이 그래픽카드를 교체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교체를 직접 하기가 조금 어렵다, 못하겠다 해서 보내셨어요. 기존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2080으로 보이고요. 8핀 커넥터 하나하고 6핀 커넥터 하나, 보조전원 연결 쓰고 계시고, 이번에 바꿀 그래픽카드도 조텍이네요. 그래픽카드 함께 보내주셨는데 박스만 있어서 이게 몇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원 분배선은 3개 있고요. 4080 슈퍼 AMP 익스트림, 오, 4080 슈퍼? 이거 CPU가 몇이지? 얘로 이제 장착을 하고 싶으신데 조금 엄두가 안 나셨나 봅니다. 근데 파워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파워는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고, 일단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부터 봐야겠죠. 지금 전원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을 꽂고 정상 윈도우 부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좀 나네. 화면은 올라오고 윈도우 구동도 잘 되네요. CPU는 i9이네요. 오, 생각보다 높네요. i9 9900K CPU고 메모리는 32기가. 여기에 이제 조텍 4080 슈퍼를 장착하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 재원상으로는, 그래픽카드 스펙상으로는 전격 750W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파워 서플라이가 지금 몇 와트인지 잘 안 보이거든요. 파워를 좀 빼서 와트수를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시소닉이고요. 배선들이 좀 많이 있네요. 세미 모듈러 파워네요. 그래도 850이네요. 파워가 GM850 850 세미 모듈러 파워고요. 3가닥짜리 분배선 이용해서 장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파워를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12VH PWR 단선은 없기 때문에 3가닥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분하고 통화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아까는 파워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네네. 그래픽카드는 4080 슈퍼로 확인했고, 그 장착하는데 파워 서플라이 때문에요. 교체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보니까 교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워를 빼보니까 850W짜리 파워거든요. 시소닉 850W짜리 파워면은 4080 슈퍼 얘 장착할 때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단 12VH PWR 라인 하나가 없어서 분배선 꽂아야 되는데, 분배선 꽂아 쓰셔도 되죠 뭐. 지금 그 8핀 커넥터가 3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꽂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파워를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저희가 설치하고 3D마크 뭐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출고를 할게요. 네, 오늘 안에 되나요? 빨리 해야죠. 원래 지금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요거 한 대 마저 마무리 짓고 예, 끝내고 퇴근하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제가 좀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전화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객분께 안내해드렸고요. 연결해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요거 때문에 12VH PWR 요 선 하나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고, 자, 그럼 그래픽카드 교체해볼게요. 지금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하고 DLX21 기본 제공되는 지지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텍 그래픽카드가 좀 둥글둥글하니 좀 커요. 그래서 약간 강화유리 쪽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지지대도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분배선,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분배선 같은 경우에 너무 뻑뻑하더라고요.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하고 연결하는데 엄청 고생했네요. 자, 지금은 테스트로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번 돌리고 있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고객분이 퀵 서비스 불러서
회수를 해 가실 거예요.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칸화율이 닿고 끝! 잘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일정 마무리했고요. 아직 사실 다 못한 것도 있긴 해요. 오늘 조립대행으로 입고된 시스템도 하나 있어서 이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루 푹 쉬고 월요일날 다시 열심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편안한 주말 되시고 즐거운 일요일, 휴일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